예전에 한번 게임 개발 직군이라고 해서 애니메이터하고 리거에 대해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직군도 많이 말해달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2편으로 오늘은 프로그래머에서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머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 쪽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머는 뭐냐면 이거를 왜 먼저 말하냐면 어찌 보면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처음 게임 회사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할 일이 이쪽이에요. 이거 아니면 툴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는 뭐냐면 UI죠. 게임 UI 그리는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이게 세분화가 좀 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는 보통 돼 있고요. 또 UI 프로그래머 한다면은 보통 UI 아티스트가 만드는 아트가 있잖아요. 메뉴라던가 메뉴 누르면 뭐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라던가 그런 툴을 만들 수도 있고, 요즘은 잘 안 만들죠. 그런 거를 이제 다른 툴에서 만들어 놓은 애들이 있으면 뭐 플래시 기반이라던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게임에서 어떻게 보여주냐라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코드를 딱 클릭하면 거기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뭐 게임 상태를 바꾸고 메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 속에서 뭐 상대 누가 데미지를 입으면 HP바 보여주는 그런 로직들, 그런 거를 이제 담당하는 게 프론트엔드예요.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머가 이제 주로 주니어한테 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간단해요. 일단 뭐 3D처럼 복잡한 그래픽도 아니고 2D 그래픽이고, 거기서 그래픽을 만드는 코드를 직접 짜기보다는 이미 그래픽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렌더링 엔진을 써서 보여주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UI는 대부분 이제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사각형 하나 그려갖고 텍스처 붙이고 그리고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주니어들이 많이 하는 작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프론트엔드에 뭐 스포츠 게임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거기에 무슨 뭐 데이터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플레이어 데이터, 뭐 스탯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스탯 보여주는 그런 약간 뭐 데이터베이스까지는 아닌데 그런 데이터 약간의 구조라던가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보여주고 그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도 좀 프론트엔드가 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하는 일은 그거고, 실제 프론트엔드 쪽에서도 시니어급의 개발자를 본 적이 있고 정말 엄청 잘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제 프론트엔드가 시작하는 과정으로 거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프론트엔드가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UX 중요하고 UI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게임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메뉴 클릭 이것보다는 실제는 캐릭터로 움직이는 게 UX거든요. 유저 익스피리언스고.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걸로 가서 좀 중요한 일을 맡을 뿐이고, 이거는 그냥 현재 상태를 보여준다거나 뭐 이렇게 뭐 메뉴를 눌러갖고 다음 장 가야 되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단순하죠. 그래서 보통 프론트를 많이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엔진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뭐 엔진을 쓰면 쓸수록 이렇게 좀 세분화가 적어지는 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프론트엔드를 좀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엔진에 들어가는 그런 프론트엔드 그런 를 좀 써보면은 대충 이게 이렇게 도는 거구나 하는 정도의 감은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볼 때는 프론트엔드는 그래도 이쪽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주니어들이 거쳐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머를 한다 그러면 그냥 좀 주니어나 뭐 인터미디어 쪽 실력이겠구나 라고 보는 것도 일반적인 대세인 것 같아요. 뭐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쳐가는 과정점을 생각하면 좋고, 이걸 한번 거치면은 좀 데이터 조금 이해가 될 거고, 데이터 구조, 그리고 이제 그래픽도 조금은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거쳐가는 과정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어쩌면 재미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학교 프로젝트를 할 때 정말 취직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면은 프론트엔드 같은 거 이제 재미없다고 안 하기보다는 뭐 딴 것도 하지만 프론트엔드 해갖고 나 UI 쪽 프로그램 했다, 뭐 이런 걸 했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했고 뭐 이벤트도 이렇게 걸었고 뭐 폰트는 이렇게 그려줬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은근히 취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팁을 말하고,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툴스 프로그래머까지 얘기하죠. 주니어 프로그래머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툴스 프로그래머는 뭐냐면 이거는 실제 게임에 들어가지 않는 코드를 짜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모델러가 아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트를 게임에 돌리려면은 이 게임에 맞는 포맷으로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툴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툴을 만드는 사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게임 속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뭐 데이터를 넣는 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데이터 툴을 만드는 사람. 아니면 심지어는 게임을 이제 빌드를 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내 컴퓨터에서 빌드해갖고 출시를 못하니까 매일 빌드 머신 갖다 놓고 그 빌드를 돌려갖고 거기서 나오는 딱 바이너리 매일 나오게 그런 툴을 만들기도 하고, 옛날에는 저 하는 툴 프로그래머는 빌드 팜을 만든 적도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뭐 누가 코드를 체크인하면은, 아니요 아트를 체크인하면은 막 50대 컴퓨터 돌려갖고 다 빌드한 다음에 모아갖고 바이너리 만드는 이런 것도 하고,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이제 프론트엔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론트엔드 UI를 디자인하려면 뭐 이걸 여기에 배치하고 여기에 배치하고 이걸 누르면 뭐 이렇게 이벤트가 나오고 이런 툴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툴 만드는 사람도 봤고, 그런 코업을 쓰기도 해요. 학생들을.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재밌는 툴 중에 하나가 이제 이펙트 툴. 파티클 있잖아요. 총 딱 쏘면 막 불이 팡 터진다거나, 이게 솔직히 다 어찌 보면은 툴로 만들어서 계산한 거거든요. 이게 뭐 파티클 에미터라고 해서 이게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불꽃이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이 각 불꽃의 라이프 타임, 그러니까 삶은 뭐 몇 초고, 이게 바닥에 튀면 뭐 다시 또 이렇게 뭐 탄성으로 이렇게 튀어야 되고, 이런 걸 속성을 막 정해줄 수 있는 툴이 있어요. 그럼 속성을 정해주고 딱 버튼을 누르면 그걸 플레이하면서 프리뷰까지 보이게, 그런 툴도 툴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을 만들기 위해, 그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온갖 툴을 만드는 사람이 툴 프로그래머예요. 이거는 프론트엔드보다는 솔직히 시니어도 툴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툴이 워낙 게임 쪽에는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자잘한 일들은 주니어한테 많이 주게 돼요. 툴이 좀 느리고 좀 뻑이 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고치면 되니까. 게임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툴은 보통 이제 게임 만드는 규모가 커지면서 아키텍처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니어도 여전히 많이 있는 데고, 그러지만 여전히 주니어들이 할 일도 많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툴 쪽을 좀 좋아하는 편이 뭐냐면, 툴이 좋으면 게임이 쉽게 나와요. 아트도 쉽게 나오고. 그래서 툴이 굉장히 작업 효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툴을 하다 보면은 게임 속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이해해야 되거든요. 모델 데이터라던가 이런저런 데이터. 그래서 그거 덕분에 게임 내부가 도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제가 주니어로 들어갈 때 툴하고 프론트엔드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툴을 고를 것 같아요. 뭐 게임을 만들었다는 자랑거리는 좀 없지만 제 발전에 워낙 도움이 되고, 뭐 게임 개발자라 그래도 되니까 게임에 들어간 툴을 만들든 뭐하든. 그래서 툴 프로그래머는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툴 프로그래머가 이제 3ds max나 마야에 들어가는 스크립트를 짤 수도 있어요. 거기 나오는 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저도 쉐이더 툴을 만들어 봤었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주니어 프로그래머가 갈 수 있는,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두 직군이 이제 툴하고 프론트엔드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하다 보니 또 주저리 길어졌는데 그냥 이 정도로 끊죠 뭐. 툴, 프론트엔드, 오늘 프로그래머 직군에 대해서 말을 해봤습니다. 뽑혔습니다.